뭐냐면 원자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배웠어. 원자 안에 있는 전자 가진 에너지 값이 그지? 어떻게 돼 있다? 양자화. 양자화 돼 있다.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양자화 돼 있다 이런 거 배웠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에 할 얘기가 좀 긴데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부터 알고 가면 뭐냐면 중간에 막 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잠깐 딴 생각해주세요. 한 5분 정도는. 네. 하다가 이해하는 걸 포기하고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중간 과정은 좀 어려운데 생각하기 너무 하고 그러니까 안 하자니 찝찝하고 또 하자니 너무 어렵고 해가지고 그냥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프린트 내용 봅시다. 프린트 내용 보면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자, 물질의 구조와 성질 이건 전 단원하고 같은 거 큰 단원이니까 뭐 똑같을 거고요. 에너지 띠 이론과 물질의 전도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는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번에는 에너지 띠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겁니다. 이 띠. 에너지 띠에 대해서 배울 거라는 거예요. 에너지 띠에 대해서 배울 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에너지 준위 양자화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했었냐 하면 불연소 스펙트럼을 설명했었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 뭘 설명하겠다? 에너지 띠 구조로 뭘 설명하겠다? 에너지 띠 이론과 물질의 전도성. 전도성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스펙트럼? 전도성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원자 표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체의로 시작하는 고체의. 네. 고체의. 사실 첫 번째 이제 빈칸은요. 고체의 에너지 T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는 원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자에 대해서 배웠으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원자들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이루겠죠? 그 고체에 대해서 배우려는 거고요. 전 시간에 에너지 줄기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T에 대해서 배우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잠깐 어려운 내용을 하고 갑시다. 네. 과정. 여기쪽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복습 겸 해가지고 경선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소 구조를 좀 얘기해 볼까요? 수소 기체. 라발 그거 너무 깊이 있는데. 수소는 가운데 플러스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한 개가 돌고 있죠. 맞아요.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도 수많은 궤도들이 있겠죠. 네. 수많은 궤도들이 있지만 전자가 하나니까 어차피 한 군데만 돌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략한 거예요. 요거를 에너지 준위 구조로 그리게 되면요, 에너지 값이 있는데요. 가장 바깥에 E1, N은 1번, 2원, 그지? 그 다음에 N은 2, E2, 그럼 그 위에 E3, E2, E3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라는 거죠, 그죠? 이런 존재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에너지 준위를 그릴 일이 되게 많아요. 에너지 값을 그릴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흰색으로 그리면 여기 전자가 들어가 있는 애, 노란색으로 그리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아직은 비어있는 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흰색으로 그리면 자리에 차 있는 거고 노란색으로 그리면 자리는 있지만 안 차 있는 거. 여기는 아예 갈 수 없는 곳이죠, 그죠? 여기는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수소기체가 이렇게 하나 존재했어요. 그 다음 저 멀리 또 다른 수소기체가 존재한다고. 수소기체는 수소원자겠죠? 또 저 멀리 수소원자가 하나 존재해요. 이렇게. 여기에도 전자가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다른 궤도들이 이렇게 있겠지만 가장 바닥 상태가 일반적이겠죠, 그죠? 일반적인 바닥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여기에 에너지 값도 그리면 E1, E2, E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네. 얘 일직선이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예요. 별거 없죠, 그죠? 여기 있는 전자하고 여기 있는 전자의 에너지 값이 똑같겠죠? 네. 똑같은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얘네들 거리가 가까워져. 점점 가까워지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거고요.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 궤도도 가까워질 거예요. 네. 충분히 가까워지면 이 궤도가 겹치게 되겠지. 그지? 궤도가 뭐라고? 헬륨. 헬륨은 아니지. 수소 기체다. H.
헬리움이랑 다르죠 그냥. 이렇게 존재하게 수소기체 H2, H 원자, 수소기체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전자랑 여기에 있는 전자 두 개 존재할 텐데 얘들이 완벽히 똑같은 에너지 갖고 있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답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봐봐 여기랑 여기는 당연히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방사한테 얘도 방사한테니까. 근데 얘들 겹치게 되면 얘랑 얘는 똑같은 에너지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궤도도 똑같고 에너지도 똑같아. 그러면은 걔가 걔지. 말이 잘 봐. 궤도가 가장 바닥 스테이에 있는 궤도고 에너지가 이 원이야. 좀 이따 또 봤는데 어떤 애가 가장 바닥 스테이에 궤도가 있고 에너지가 이 원이야. 그럼 아까 걔지 얘가. 네. 여기 전자가 하나인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이상하죠? 한개 중에 구별할 수가 없다고 사실. 그러니까 전자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전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어디서 오냐면 그 에너지에서 와요. 에너지. 근데 얘랑 얘는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얘랑 얘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궤도가 같고 에너지가 같아 버리면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없다고. 실제로 전자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는데 관찰을 했을 때 얘랑 얘를 구별할 수가 없다고. 실제로는 에너지가 똑같아 버려. 근데 실제로 우리 이거 실험을 해보면 얘랑 얘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랑 얘가 완벽하게 똑같은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설명하기가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 파울리라는 아저씨가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베타 원리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건 뭐냐? 이 베타가요. 너희들이 생각해보지. 선생님이 베타 잘못했다. 베타 저렇게 쓰는 거 아닌데. 알파 베타 감마 할 때는 베타는 저거 아닌데. 어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파울리라는 사람은 외국 사람이었는데 이 베타는요 외국어가 아니에요. 베타죠? 맞아요. 베타적 경제수였고 베타적이라 베타성 할 때 그 베타예요. 이 베타가 아니라고. 네. 베타가 뭐예요? 베타 저기 한 얘기가 뭐예요? 밀어요. 밀어내는 거. 다른 거. 다른 거. 밀어내. 어쨌든 뭐 베타가 이제 대충 뭐 어떤 얘기인지 알지? 뭐 단거. 이렇게 배척하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그 요거를 설명하기에 좀 쉬운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리튬 알죠? 리튬. 네. 리튬 원자에는요 전자가 몇 개 있죠? 3개. 3개가 있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돌아요?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요? 1개. 왜 그렇게 돌아야 돼요? 첫 번째 전자 껍질 3개 돌면 안 돼요? 첫 번째 두 개만 두 개만. 왜요? 그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원래 그렇게 두개 하는 거 아니야? 3개는 불안정적이에요? 아유 그냥 전자 들어갈 아예 3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안정한 게 아니고. 그럼 봐봐. 그럼 실제 전자에 보면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껍데기에 구슬 박히는 곳이 2개가 딱 있나요? 실제로 핵 주위엔 텅텅 비어있죠. 네. 전자가 어떻게 돌든 상관없잖아. 가장 가까이 3개에서 100개 돌리면 이런 문제가 안 되나? 어떻게 특별한 문제가 생겨? 에너지가 어차피 텅텅 비어있고 전자 엄청나게 작은데? 에너지가 맞아요. 이거 설명하기가 막 되게 복잡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왜 그렇게 하면 왜 안 돼?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해요? 첫 번째 껍질이 3개, 4개, 막 5개, 100개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왜 그래?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너희들은 유식해 보이려고. 그거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전자 껍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껍질이라는 거지. 껍질이라는 거. 이게 실제 껍데기가 아니잖아. 실제로 뭐 원자를 확대해서 보면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구슬 박는 공간이 2개가 있는데 거기 전자를 딱딱 박으면 그 다음에 껍질을 쌓을 수 있고 이게 아니잖아, 그지? 이게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전자 껍질이라는 건요 어떤 그 궤도 비슷한 어떤 성질을 갖는 어떤 물리량인데 정확히 말하면 가장 낮은 상태의 에너지가 2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중에 오비탈이라는 거 배우는데 어쨌든 그냥 그게 그 낮은 상태 여기 요 궤도를 의미하는 어떤 에너지 값에 해당하는 게 2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상태가 차면 더 이상 그 에너지 값을 가질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궤도라는 에너지 준위가 뭔가요?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 궤도랑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어떤 비슷한 또 에너지 값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지. 네. 그쵸? 에너지 궤도를 준위로 바꿔도 말이 다 된다고 얘기했었어, 그죠? 네. 첫 번째 1번계도 2번계도 3번계도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얘기했었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얘가 이제 얘가 가까워져. 가까워지면 궤도가 똑같은 게 하나가 딱 생겨버리거든. 네. 여기에 전자가 2개 존재가 안 돼. 하나만 존재하지. 그럼 하나가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네. 근데 올라가려고 했더니 에너지 누가 줄 거야? 에너지 줄 리가 없지. 네. 그게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그 해결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얘네들이 거리 가까워지잖아요. 거리 가까워지게 되면요. 에너지 준위 값이 둘로 살짝 쪼개져요. 이렇게. 살짝 쪼개져요. 완전 살짝 쪼개져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살짝 쪼개져요. 그거예요. 쪼개지면 하나는 좀 더 가고 하나는 좀 들어가지면서 이 원 플러스 알파, 이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림 보고 갑시다. 그림 보고 프린트 보겠습니다. 프린트 보시면 아이고 프린트 찾는 시간이에요. 프린트 보시면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에 대해 설명할 때 일단 뭐 기체 원자 에너지 준위 이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속폭전자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전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자는요 원자에 속해 있죠. 네. 원자에 속해 있는 일반적인 전자를 그냥 구속전자라 그러는 거예요. 속박전자라고 합니다. 구속되어 있는 전자, 속박전자라고 얘기하고요. 기체는요, 여기서 말하는 기체라는 건 원자와 원자 사이가 매우 멀면, 원자랑 원자 사이가 매우 멀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완전 다른 상태잖아. 그쵸? 하지만 거리가 가까워지면 궤도도 같고 에너지 같으면 안 돼요. 왜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그래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봅시다. 파울리 베타 원리. 쓰세요. 파울리 베타 원리. 베타 I예요. I. 베타 원리. 하나의 상태에 하나의 전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의 상태의 전자가 존재하면 똑같은 상태의 전자는 또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어차피 이해 잘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이제 그림이 좀 달라요. 다시 프린트 맨 밑에 있는 그림 보고 올게요. 위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에너지 준위 값이 여태까지 이렇게 그냥 그렸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요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식으로 깍두기 모양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건 무엇을 표현한 거냐면요. 그 밑에 원자 핵이라고 나와 있죠. 네. 핵이 있고요. 그 위에 여기는 짧게, 여기는 길게 그려놨어요. 이건 무엇을 그린 거냐면 이 궤도랑 에너지 값을 같이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에너지가 제일 낮은 애 있죠. 에너지 제일 낮은 애는요 핵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요. 핵 주변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높은 에너지 값을 갖는 애는요 더 많은 영역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더 높은 에너지가 갖는 애는 더 많은 영역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거리랑 에너지를 같이 표현한 어떤 그림이에요. 이해됐죠?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다 지우고 임의의 어떤 원자를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임의의 원자를 하나를 구해다가 에너지 값을 측정해 봤더니 에너지 준위가 전자에 가는 에너지 준위를 측정해 봤더니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삐딱하죠 지금? 네.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자, 측정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더라. 이게 1번, 2번, 3번인지 몇 번인지는 몰라. 왜 밑에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막 수많은 것 중에 3개를 딱 그렸어요. 원자 한 개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 2개, 똑같은 원자 하나 더 갖고 와서 얘를 붙여버렸어. 착 붙였더니 궤도가 딱 겹치게 되겠지. 네. 궤도 겹치는데 완벽히 똑같은 에너지 값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얘가 살짝 쪼개져요. 그래서 얘가 둘로 쪼개진다. 뿅. 뿅. 아우. 세 개. 3개를 갖고 오면 3개로 쪼개져요. 이렇게. 됐죠? 4개를 가져오면 네 개. 4개. 막 쪼개집니다. 근데 이제 이건 지금 탄산칼슘 덩어리죠. 네. 탄산칼슘 고체예요. 탄산칼슘이라는 건 이제 뭐 우리 칼슘, CaCO3 결합된 이제 뭔 거겠죠. 얘는 지금 원자가 몇 개가 결합해 있는 걸까? 몇 종류 말고 몇 개. 완전.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 네.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이 궤도가 막 겹칠 거야. 엄청나게 많이 겹칠 거야. 네. 그럼 얘네들이 몇 개로 쪼개져 있을까? 엄청나게 많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노란색을 쓰겠다는 거예요. 1, 2전자 그릴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궤도, 수많은 전자, 그지? 수많은 궤도, 수많은 전자, 수많은 궤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준위, 수많은 전자, 수많은 준위, 수많은 전자, 수많은 준위 이렇게 모여서 에너지 띠 형태를 띠게 됩니다. 네. 전자를 안 갖고 있는 궤도도 다른
왜냐하면 거기 여기 쪼개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가 한 개밖에 없으면 얘가 한 개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쪼개져야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거는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블라인드. 이 블라인드를 보면 이쪽 면 있죠 면. 사실 면을 가까이서 보면 실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실들이 결합해서 점선 면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들이 결합을 해서 면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에너지 준위들이 결합을 해서 면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준위가 모인 어떤 연속된 영역 여기를 에너지 T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T 중에요. 전자가 있는 전자띠가 있고요. 전자가 없는 뭐 이런 띠도 있어요. 수많은 띠들이 있는데요. 이 띠들 중에 이 띠들 중에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은요. 얘랑 얘. 자, 그럼 관심 갖기 전에 용어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프린트 또 보겠어요. 파울리 베타 원리 하나의 상태 하나의 전자 얘기했고요. 자,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깝게 모여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 영역. 여기 에너지 T죠. 여기는 에너지 값들이 거의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띄엄띄엄이 거의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처럼 거의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에너지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에너지 T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제 허용된 T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허용된 영역, 허용된 T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용어 설명에 다양한 용어들 다 얘기해 줄게요. 시험 문제 모의고사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전자가 존재할 수는 있죠. 아직은 존재하지만 여기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허용된 영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봐. 허용된 영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허용된 T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해됐죠? 자, 여기가 허용된 영역이면 여기는 허용되지 않은 영역이겠죠? 이런 거 이제 뭐라면 약간 판타지 느낌 나게 금지된 영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금지된 영역. 자, 여기가 허용된 T면 여기는 금지 T가 돼요. 허용된 T, 금지 T, 허용된 영역, 금지된 영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에너지 전자 T, 뭐 에너지 T 이런 사이, T와 T 사이라고 해서 여기를 T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T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용어는 뭐 그냥 그런 용어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아마 객관식에서 그냥 이렇게 막 나왔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용어는 없을 거예요. 저기 딱 직관적으로 금지된 영역이 뭔가 전자 금지면 안 되는 영역이구나 이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쪽은 다른 것들은 용어가 뭐 이것저것 막 쓰이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부분은요 이제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전자 띠들 중에서 이거 뭐 전자 몇 개 있을지 모르니까 수많은 전자 띠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띠라고 해서요. 우리 화학 시간에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원자과 T라고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원자과 전자한테 특별히 이걸 붙이는 이유는 걔가 어떤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니까. 네. 마찬가지로 에너지 T들 중에서요 원자과 전자로 이루어진 T가 이 고체 덩어리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전도성을 이제 결정하는 거야. 여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원자과 전자 T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죽여요. 원자과 전자가 가진 T예요. 원자과 전자 T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T. 그러니까 수많은 전자 T 중에 어디에 있는 T? 가장 바깥에 있는 T. 원자과 T라고 얘기합니다. 원자과 T라고 이야기하고요. 혹은 가전자 T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교과서에서도 합의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교과서에는 원자과 T, 어떤 교과서에는 가전자 T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두 가지 다 알고 있으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원자과 전자 T, 원자과 T, 원자과 전자 T. 이해됐어요? 원자과 전자 T, 원자과 전자 T.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요 아이들, 요 영역, 요 영역을 뭐라 그러냐면 요 영역을 전도 T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알아서 빈칸 채우고 있는 거 아니면 프린트 뭐 하는 거야? 채우고 있어요. 채우고 있는 거야? 여기 왜 이렇게 필기였어? 내가 어차피 이거 유튜브에서 찍으면 일시정지 해놓고 보면 되는데.
오늘 거 올리지 뭐. 왜냐면 오늘밖에 안 찍었어요. 오늘 아빠 거 찍고 집 거 찍는데 어떤 거 쓸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원자과 띠는요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매긴 이름이 맞아요. 그 지은 이름이 맞아.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띠 맞아요. 하지만 전도띠는요 거기 프린트 설명에 보면요 전도띠가 뭐라고 나와 있냐 프린트 막 채우길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자과 띠 위에 있는 띠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그 얘는 성질을 가지고 이름 붙인 거거든요. 전자가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자유전자가 됩니다. 자유전자가 뭐냐면 이온? 그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전기 흐름들 얘기해요. 카메라 여기까지 나오니? 아니요. 안 나와요? 잘려요. 아 그래? 여기까지 살짝 돌려줄래요? 살짝 돌리면 돌아가요. 살짝 돌리면. 아까 것도 잘렸어요. 아까 거라니. 블라인드. 아, 블라인드는요? 그럼 블라인드는 다른 거 잘라서 쓸게요. 그 자유전자는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그 금속에 핵들이 있겠지, 그지? 네. 그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제자리에서만 돌지 않죠. 이런 전자는 속박전자예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자유전자 아니죠. 자유전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자유전자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막 돌아다니죠. 막 돌아다녀요, 그죠? 막 돌아다닙니다. 마구 돌아다녀요. 이게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는 에너지 상태가 낮은 게 아니고요. 에너지 상태가 높아서요. 니 전자 내 전자가 없는 거예요. 막 자유로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학교는 이제 그런 애들이 없는데 막 예를 들어서 막 얘가 상태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막 나가 있어. 이러면 나가서 여기 서 있죠. 그런 애들은 자유학생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학생들은 야 이거 나가 있어. 나가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상태 이렇게 막 미전인 애들이 없는 거. 속박대에 지금 나가면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돌아가게 되면 얘는 그냥 뭐 얘는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애. 뭐 아무튼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는 이름을 이제 지을 때 이거는 위치를 가지고 지은 이름이니까 얘는 위치를 가지고 기준 잡은 이름이고 얘는 성질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겹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체외곽 전자 원자과 띠인데 거기에 있는 애가 자유전자면은 저도 띠면서 원자과 뛸 수 있겠지. 동시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겹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겹칠 수도 있다는 건 일단 전도 띄면서 원자가 띄울 수 있다고. 사실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원자과 띠이면서 동시에 전도 띠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전자. 자기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얘를 얘를 아무리 침착하게 하려고 해도 얘가 막 돌아다녀.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금속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내려가면요? 응? 내려가면요? 자유전자 내려간다고? 네. 내려가면 그냥 전자죠. 다시 이 용어가 잘 봐봐. 잠깐만 잘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띄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전자가 꽉 차 있죠. 네. 왜냐면 전자 생긴 만큼 자리가 생긴 거니까. 여기 지금 텅텅 비어 있죠. 네. 이게 일반적인 상태예요. 얘가 여기서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쭉쭉쭉 얘가 계속 두꺼워지다가 얘랑 만날 수도 있겠지. 네. 아, 이해됐어요? 이게 점점 두꺼워지다가 얘가 만날 수도 얘랑 얘 거리 가까우면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원자가 띄면서 전도 띄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겹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프린트에 있는 정의를 좀 바꿔보고 싶었는데 교과서에 있는 정의를 그냥 가져왔어요. 거기다 가로하고 자유전자라고 쓰세요. 전도띠 설명 옆에다가 전도띠 원자과 띠 위에 에너지 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옆에다가 가로하고 자유전자라고 쓰세요. 아니 얘가 전자가 그 위치를 가면 얘 더 이상 그냥 전자가 아니고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느낌이죠. 전도 띄에 가면. 그쵸? 여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냥 전자였는데 얘가 에너지가 더 위로 올라가는 순간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